네, 지난 시간까지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평면 벡터의 내적. 먼저 두 평면 벡터의 내적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의 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란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어요. 오른쪽과 같이 바닥 위에 놓여 있는 짐의 바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F를 가하여 짐을 S만큼 이동하였다. 자, 먼저 짐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해보고 그리고 힘 F가 한 일을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같이 힘 F가 주어지면 그 F의 이동 방향에 대한 그 F로 인한 이동 방향으로 인한 힘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F1과 F 사이에는 각 세타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세타만큼의 힘의 방향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세타와 F1 사이의 관계를 찾을 건데요. 우리가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삼각비를 배웠는데요. 밑변, 높이,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사인 세타, 여기가 값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자, 사인을 S자를 필기체로 썼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변분의 높이로 쓰거든요. 그래서 빗변 C분의 높이 B로 쓰고요.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요. 자, 코사인 쓸 때 C자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여기서는 C분의 A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 탄젠트 세타가 있었는데요. 탄젠트는 T자를 이런 형태로 쓰죠. 그러다 보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A분의 B로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코사인 세타, F와 F'은 여기 두 중에서 빗변하고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길이거든요. A, B, C라는 것은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F와 F1 벡터는요. 벡터죠, 이게. 벡터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필요하냐면 크기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 F의 크기와 F1이라는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힘 F, 즉 벡터 F의 크기 분의 벡터 F1의 크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이라는 벡터의 크기는 양변의 F라는 벡터의 크기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F1의 크기는 방향은 여기 있죠. 이동 방향이라고 방향은 여기서 정했고 크기는 F1은 F라는 힘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하고요. 자, 그럼 1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거리는 아까 S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1이란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위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는 F1의 절대값 그리고 이동거리는 S인데요. 그렇죠? 자, 이 크기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를 기준으로 쓰면 S, 그 다음에 F의 힘의 크기,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내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inner product라고도 합니다. 자, 내적을 한번 이제 정의를 다시 할 건데, 우리가 두 벡터 A와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자, 선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OAB라고 하면 OA 벡터를 OB 벡터에 즉 선분 OB에 A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반을 H라고 해볼까요? 수선의 발. 이때 OH의 길이는 아까도 봤었죠. O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주고요. 즉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그리고 B 벡터의 크기를 두 개를 곱한 값을 우리는 내적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0도부터 90도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0도부터 90도까지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 친구, 삼각함수를 배웠겠죠. 삼각함수에서
삼각 B를 다시 정의합니다. 삼각 B를 어떤 점 XY에 대해서 삼각 B를 점 XY에 대해서 삼각 B를 이제 만듭니다. 구할 때 먼저 OH의 길이가 있어요. OA의 길이가 있습니다. OA 길이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이걸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했을 때 삼각 B를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세타를 세타는 OA와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빗변은 요 길이가 L이죠. L분의 그 다음에 높이라고 했는데 높이는 여기서 Y 값이죠. 이렇게 정의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L분의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X좌표가 되겠죠. X.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할 때는 세타는 90도보다 커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세타는 90도보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각 B를 이렇게 다시 삼각비를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전에는 90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미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내적은 두 벡터 A와 B의 내적을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면 점으로 곱하기죠. 우리 곱하기를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곱하기 X, 곱하기 기호를 쓰기도 하고 점의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실수에서는 A 곱하기 B와 AB를 우리가 같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벡터에서는 두 곱셈이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벡터에서는 이 두 벡터의 곱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곱셈을 내적이라고 하고 인너 프로덕트 또는 점으로 표현했다고 해서요. 점, 도트죠, 도트.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점의 곱이라고 해서 점곱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내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의 곱셈으로 표현하고요. 그 결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A의 크기와 B의 크기 다 실수죠. 코사인 세타도 실수값이죠. 그래서 결과가 실수가 됩니다. 실수 집합의 원소죠. 실수가 되는, 즉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가 됩니다.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하나의 값이 나온다. 자, 이때 세타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90도보다 클 때는 직각삼각형에서는 따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분과 적분 시간에 배우는 미적분 시간에 삼각함수를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때 그 좌표를 가지고 여기서는 좌표가 결국은 뭐라고 했으면 벡터에서는 그냥 이 값 자체가 벡터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벡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이 값 자체만 가지고 그냥 코사인 세타 곱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 벡터의 내적입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세타가 두 평면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일 때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각각의 크기 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보기 문제 하나 볼게요.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벡터 B의 크기는 2인 두 평면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6일 때, 자, 그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여기서는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벡터 A의 크기 3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2 코사인 60도 2분의 1 해서 3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요. 자, 135도일 때는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의 내적은 마이너스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80도 180 마이너스 세타 135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45도가 나오죠. 코사인 45도.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 6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겠죠. 평면 벡터인 내적과 성분 보겠습니다. 자, A1, A2라는 OA 벡터와 B1, B2라는 OB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건데요. 구하기 위해서 먼저 B라는 점을 OA라는 선분의 수선의 발을 구해봅니다. 이때 AB 벡터, 즉 AB 선분 AB를 더구어서 AB 벡터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내적을 구해볼 건데요. 먼저 ABH라는 직각삼각형과 OHB라는 두 번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용할 겁니다. 먼저 벡터 AB의 크기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요. 이때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크기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분 AB의 크기의 제곱으로 구할 거고요. 자, 여기서 선분 AB는 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빗변이니까 이거는 나머지 두 변 AH와 그 다음에 BH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H는 OA라는 선분에서 OH라는 선분을 빼줘서 그렇죠? OA와 OH의 선분의 길이를 차가 바로 AH의 길이가 되죠. 다음 BH는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OB라는 선분, 즉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서 OH의 크기, 벡터니까요. 크기를 제곱을 뺀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요. 먼저 앞에 거는 OA 제곱, 그렇죠? OA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OA, OH, 그리고 OH에 더하기 OH의 제곱이 나오는데요. 이때 더하기 OH의 제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OH 제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사라지죠?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OA의 제곱 그리고 OB 제곱 앞으로 끌어냈고요. 2배의 OA와 OB의 크기. 자, 이때 OH의 크기는요. 여기 B라는 벡터, 즉 O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O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그래서 이거를 OH만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바꿔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이게 벡터의 OA와 OB는 OB와 OH의 그렇죠? OH와 여기 OA와 OB의 크기는 OA 벡터, OB 벡터의 크기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다 바꿔줍니다. 역시 OA의 제곱은 OA 벡터의 제곱, OB의 제곱도 O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그리고 그 크기는 두 벡터의 내적이 된다라고 내적으로 정했었죠. 여기 OA 벡터와 벡터의 크기 여기 다시 써주면 O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성분, 즉 좌표 또는 성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OA의 제곱이니까요. 원점과 A1, A2까지 거리의 합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역시 OB는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값이 마이너스 2배의 OA와 OB의 벡터 내적이 되는데요. 자, 이때 AB 벡터의 크기도 역시 여러분이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에 같은 성분들끼리 차의 제곱, 즉 A1의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마이너스 B2의 제곱으로요. 자,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 B1 플러스 B1의 제곱 더하기 A2 제곱 마이너스 2A2 B2 더하기 B2의 제곱. 자, 이것하고 이제 같으니까요. 양변에 A1 제곱, A2 제곱, B1 제곱,
B2 제곱을 각각 없애주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 곱해주고 나면 2A1 B1 플러스 2A2 B2는 2OA 벡터와 5B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약분을 해주고 나면 5A 벡터와 5B 벡터가 그렇죠? 즉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A1 B1 더하기 A2 B2. 자, 같은 성분들끼리 OA 벡터, A 벡터의 X 성분과 OB 벡터, B 벡터의 X 성분의 곱 더하기 역시 Y 성분의 곱들의 합으로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 간단하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내적과 성분 두 벡터 A, A1, A2를 성분으로 갖는 A 벡터와 B1, B2를 성분으로 하는 B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또는 도트 프로덕트 또는 점고, 인너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는 같은 성분들, X 성분들과 Y 성분들의 곱의 합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였죠. 자, 벡터 A 2,1과 벡터 B 1,3에 대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이제는 각 세타 구할 필요 없죠. 여기서 그렇죠.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즉 성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X의 성분의 곱, 즉 2 곱하기 1 더하기 Y 성분의 곱 1 곱하기 3, 즉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분들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따른 교과서 문제들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